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프레스티지 H트랙입니다. 네, G70 3.3T라고 그냥 하죠. 연식 변경 모델이고, 올해 9월달쯤에 이제 이 G70가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끝물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품성이 가장 완성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헤드램프, 뭐 그릴 이런 부분도 지금 달라진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얼티밋 패키지라고 새로운 트림을 넣어서 요 에디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차 바깥에 어떤 스포츠 루킹적인 스포츠해 보이는 요소들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의 PS4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브렘보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로우 메탈 패드가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사이드 미러 캡도 지금 리얼 카본이 들어갔고, 그래서 얘는 안팎으로 카본 요소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뭐 도어 핸들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기어 노브 주변에. 그저께 GV80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네시스가 두 가닥으로 그 어떤 시그니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스타일링 언어를. 쿼드램프의 두 줄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어떤 바디 타입에 적용을 해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숨어있는 차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미스터리로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개의 라인, 아까 아침에도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라인은 우리만의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이 헤드램프에 지금 두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G90나 아니면은 GV80랑은 다릅니다. 좀 어설퍼요, 어색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인상은 받았었는데 억지로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9월에 바뀌는 거는 앞에 헤드램프도 두 가닥으로, 지금 GV80나 G90처럼 분리된 두 가닥으로 바뀌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렘이 뒤로 바뀌죠. 그래서 아무튼 앞모습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앞모습은 전형적인 이런 좀 준중형 세단에서도 좀 스포티해 보이는 룩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BMW 3 시리즈를 처음에 잡겠다는 그런 퍼포먼스적으로는 목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되게 좋습니다. 엔진 있는 쪽과 트렁크 있는 쪽의 비율이, 트렁크는 저렇게밖에 없고 앞에 엔진은 이렇게나 빠졌고, 이게 후륜 기반이라서 이렇게 좀 극적인, 뒤가 짧고 앞이 긴 그런 비율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버행 타이어들의 앞부분 있잖아요, 되게 짧아요. 저 헤드램프 바로 아랫부분, 지금 방향지시등 깜빡이는 부분을 보면 짧게 떨어지고요. 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19인치 휠 타이어, 미쉐린 PS4S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앞에는 둘두로 40ZR19, 뒤에는 25535ZR19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5 스포크 휠이 참 멋지네요.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디스크 로터하고 캘리퍼가 딱 보기에도 좀 뭔가 고성능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지금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자꾸 할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앞타이어 뒤에 낫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좀 차가, 지금은 역동적인 성능에 아주 강조를 뒀다면, 방점을 찍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전체적인 느낌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보시면은 이 도어 핸들 위쪽으로 쭉 그어진 라인이 있어요, 하나. 지금 테일램프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저 오일캡을 지나서 앞으로 쭉 가다가 앞쪽 펜다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밑에도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확실히 좀 쐐기형 같은,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그런 라인이 잘 갖춰져 있어요.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G70의 디자인은 저런 헤드램프의 어색한 그런 두 줄, 그런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는 전 마음에 듭니다. 비율이 일단 좋잖아요. 뒤에서 볼 경우에도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테일램프는 지금 방향지시 등은 벌브 타입이군요. 그래서 지금 모두 LED, 풀 LED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뀔 거고, 듀얼 머플러가 큼직하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번호판이 이 범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저 번호판 있는 자리에 제네시스 엠블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G70의 H-트랙 3.3T의 위치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지금 GV80를 보면은 좌우측 하단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워낙에 G70이 좀 달라진 건 없고 지금 2어 모델이라서 이 정도로 얘기만 드려도 될 것 같죠. 네, 제네시스 G7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게 크레스트 그릴을 흉내낸 건지 모르겠는데 견고한 키처럼 생겼죠. 근데 디자인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작아지거나.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서 지금 문 잠근 채로 가까이 접근하면은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서 열리고요. 전동식입니다.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스트랩 걸 수 있는 고리는 갖추고 있고요. 저기 하나, 이쪽,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료캡 여는 거죠. 열어보면 얘는 그 하이옥탄이 아닌가 보네요. 얘도 연료캡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유를 넣어도 되나 보군요. 좋네. 그리고 트렁크는 바닥에 별도의 이런 구획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타이어 펑처 키트, 그리고 이 밑에 독특하게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거는 뭔가 했더니 이런 덮개도 꼼꼼하게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시트가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이 안쪽에서 트렁크 쪽에서는 별도의 레버는 없고, 시트는 이걸로 당기는데요. 당겨보면 시트 두께가 적당히 있어서 이걸 봐도 2열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시트 쿠션감이 좋았거든요. 확실히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가 접히면 물건 수납하기에 용이하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70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넓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G70에서 단점을 찾기가 힘든데 이 2열 공간은 좀 단점일 것 같아요. 좁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은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바닥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드 레그룸은 주먹 1개 이상 나오고, 그렇게 좁진 않네.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은 지금 시트를 최대한 낮췄더니 앞발이 안 들어가요, 이게. 네,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방석은 의외로 허벅지 받침이 다리를 제대로 덮어서 2열 승객이 체중 분산에는 상당히 좀 좋겠네요. 장거리를 가더라도. 네, 2열 저는 공간적으로는 좁다라는 거에 인정하는데 시트의 형태 같은 건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게 2열 턱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서 가운데는 사람이 앉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포트 갖추고 있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여기도 참 마감이 잘 돼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쿼터 글라스도 요렇게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이 뒤쪽 쳐다보기 괜찮고, 창문을 내려보면 의외로 다 내려가요. 뭐 한 2mm 정도 안 내려가는데 이 정도면 다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쇠가 그냥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건 GV80에서도 봤는데 이제 제네시스는 이런 옷걸이 같은 것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된 거 쓰지 않고 이런 스틸 소재를 써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챙긴다는 게 참 고급 브랜드로 가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루프 라이닝도 지금 스웨이드를 썼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일반 그 직물보다 훨씬 차의 고급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죠. 좋고요. 헤드레스트는 소재가 보통 좀 푹신푹신한 소재를 쓰거나 하는데 그런 거는 따로 챙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소픽스 고리도 이쪽에 이건 좋습니다. 분리형 덮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덮개를 써가지고, 암레스트도 견고하게 잘 돼 있고요. 컵홀더도 지지대는 없지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G70 4인승으로 쓰기에는 제법 괜찮겠는데요. 저는 딱 G70 혼자 타는 차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인 가족이라든지, 이따가 제가 원태를 한번 태워볼게요.
네, G70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고급감이 상당히 잘 살아있어요. 부분 물론 약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죠. 뭐 일례로 요 센터 디스플레이 작은 거, 이건 3년 전 차라서 이런데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GV80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이 12.5인치 클러스터 계기판은 상당히 여전히 좋네요.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입체 계기판 기능도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지금 바뀌거든요. 컴포트, 스포트, 커스텀. 스포트에서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도 조여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저 앞에 멀리 떠 있고요. 크기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방향 지시 이런 것 다 잘 보여줍니다. 입체 계기판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지금 끄면은 아예 그냥 2D처럼 되죠. 이거는 에코에서 가장 잘 보이던데, 자, 이게 2D고요. 입체 계기판 모드를 끈 거고요. 켜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나시나요? 스포츠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꺼짐. 네, 층위가 생기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근데 GV80에서 봤던 것만큼 얘도 선명도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정보가 상당히 잘 눈에 들어오고, 이게 근데 언뜻 봤을 때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좀 멀미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RPM 회전계예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차오르면서 이제 기어 시프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최근에 잡아본 스티어링 휠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스티어링 휠 중에 하나입니다. 엄지손가락 거리, 그리고 이런 손에 이 실밥의 위치가 뒤로 좀 밀려 있거나 아니면 좀 앞으로 쏠려 있으면은 굳은 살 베기를 듯이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히 엄지손가락 감싸지는 데에 들어가 있어서 참 잘 설계된 그리고 잘 고려한 스티어링을 같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하기도 좋고요. 시프트 패들의 크기가 지금 되게 커요. 손가락 4개 이상으로도 덮일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차가 좀 스포츠 주행 세팅을 맞췄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카본 쓰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뭐 도어 트림, 또 대시보드에도 지금 카본이 쓰였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기어 노브 주변에도 카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메뉴가 간단해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아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를 커스텀할 수도 있고요. 커스텀하게 되면은 파워트레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티어링, 컴포트 스포츠, 서스펜션, 컴포트 스포트, 오릴 드라이브도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드별로 확실히 세팅 값이 되게 좀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행간에. 그리고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꺼버리거나 아니면 약화, 기본, 강화, 이 단어가 다르지 않나 요즘 차는 싶은데.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거는 상세 표시, 간단 표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뜨죠. 이거를 안 뜨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꺼버릴게요. 네, 이게 있고요. 중립주행, 이거는 타력주행입니다. 코스팅 모드죠. 그 수동 변속기 차에서 뉴트럴 넣는 것처럼 중립 넣는 것처럼 해버리는 겁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는 내 키랑 몸무게 입력하면은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죠.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거 하면 아주 성가십니다. 시트 조절 레버만 만져도 막 떠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 외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네요. 얘는 그것도 없군요. 뭐 파도 소리, 눈 밟는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은 되는데 여기 이제 스포크 있는 버튼으로 음성 인식 하는데 요즘 차처럼 똑똑하지 않고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알려줘.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안 돼서 보면은 요 3가지 중에만 되는 거예요. 음악, 목적지, 그리고 전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좀 살펴보면은 버튼들을 모아놨는데 아쉬운 것들은 좀 보여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 다이얼 조작감 좋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제네시스만의 그런 돌기 그것이 심어놨고, 돌려보면 근데 온도가 이 위에 떠요, 디스플레이에.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여기 디스플레이 창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모두 지원을 하는데 통풍은 아래, 열선은 위에. 이런 버튼 배치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BMW처럼 정전식은 아니고 즐겨찾기 버튼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미세먼지 걸러내는 건 아니고, 확실히 이것도 공기청정 기능이긴 한데 이 전 단계죠.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는 그래도 갖췄어요. 무선 충전 패드와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고요. 그럼 바로 불이 켜지고, 여기는 USB 충전 포트 12V C 가잭도 아직 남아있고 옥스 단자도 남아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지금 이게 가죽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쫀쫀하게 감싸서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이거 플라스틱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잡는 맛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좀 더 뭐랄까 예뻐졌으면 싶습니다. 이것도 근데 페이스리프트 때 버튼식 아니면 다이얼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밑에 공간도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갔고 ESC 기타 이런 기능들입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 끄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화질은 요즘처럼 아주 초선명은 아니죠. 이건 전방, 측방, 우측방, 후방. 후방에서는 후방으로 하니까 확실히 화질이 떨어지네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군요. 카메라는 바뀌어야겠네요. 가이드라인 표시, 경고 표시 이런 것들 설정은 요즘 차 같습니다. 모드는 근데 또 제법 다양하네요. 탑뷰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됩니다. 얼마나 부푸는지도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엔 컵홀더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대도 있고, 얘는 냉온장은 지원을 하나? 이게 냉온장 지원하는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수납 공간은 큽니다. 찻갭에 맞지 않게 제법 커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이쪽에 자리 잡았고요. 램프는 없네요. 아, 이런 건 좀 아쉽네. 그대로 부직포가 드러나고 여기 그냥 볼트가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 만듦새는 좋습니다. 암레스트. 그리고 조수석은 지금 이 버튼도 적용이 돼서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독서등 뭉치인데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요. 또 위에 선루프 여는 버튼, 그리고 독서등은 지금 LED로 들어갔고, 2열 독서등은 저 중앙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뒤까지 아주 넓게 뚫린 파노라마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만 옆으로 넓게 뚫린 와이드 타입의 선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차에 어울리지 않게 좀 크네요, 룸밀러가. 이것도 좀 예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프레임이 되게 크죠. 시트는 참 마음에 드는데, 시트는 나파 가죽이고 저 퀼팅 패턴 빨갛게 들어간 것도 그렇고 몸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잡아주고요. 또 소재적인 부분도 훌륭하고 또 모양새도 좋죠. 지금 볼스터도 튀어나온 게 아주 허벅지 받침, 옆구리 받침 모두 몸을 잘 지지합니다. 조절은 모두 전동식으로 여기서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금은 일반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허벅지 받침도 전동식이죠. 이것도 페이스리프트 가서는 약간 좀 알루미늄을 두르든지 아니면 뭐 크롬을 칠하든지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페달도 지금 알루미늄 페달이 들어갔어요. 오르건 타입의 엑셀러레이터고, 브레이크랑 풋레스트 모두 이렇게 알루미늄과 고무를 덧대놔서 발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지지를 하게 해줍니다. 페달 위치 너무 좋아요. 힘 받는, 힘 지지하는 것도 그렇고 코너에서 제동할 때 특히 뭐 몸 버티는 거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 사이드 볼스터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볼스터는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요추 받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런 도어에도 지금 이런 퀼팅 패턴이 빠짐없이 빈틈없이 들어갔어요. 빨간색 스티치를 이용해서 강렬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소재도 뭐 우레탄, 가죽, 다시 우레탄이 이어지는데 잘 배합해 놔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스피커랑 트위터가 모두 도어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되고요. 도어 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정도 차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뺀 것 같아요. 2열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가 있죠. 네,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얘도 뭐 그래도 좀 벌써 2017년 3년 전에 나온 모델이어가지고 어떤 좀 세월감은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느껴지죠. 크기도 그렇고 이 그래픽이 일단 무엇보다 약간 좀 옛날스러워요.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풀 디지털 방식에 얘가 12.3인가 12.5 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바로 그저께 보여드렸었던 GV80처럼 얘도 이 입체 계기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 시에는 어떤 소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송풍 때문에 바람 소리만 좀 들릴 정도고요. 이중 접합률을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바깥이 좀 어두워서 불은 켜고서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뭉개질 텐데 제가 지금 아주 이른 새벽에 지금도 한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G70 느낌이 그동안 만났던 어떤 국산차들보다도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세팅이에요. 달려보면은 얘는 도심에서 타기도 불편하면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좀 지나치게 단단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적극적인 주행, 서킷에 들어가서 타도 크게 나무랄 데가 없지 않을까. 뭐 물론 아주 전형적인 스포츠카는 아니겠지만 이런 4도어 세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좀 극적인 스포츠 주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댐핑 스트로크도 극도로 짧고요. 지금 항상 달리는 그 강변길을 달리고는 있는데 느낌이 여태까지 탔던 어떤 차보다도 단단하고 아주 노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일단 이 시트 포지션부터가 되게 낮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연출하게끔 해요. 뭐 레이싱 머신처럼 뭐 뒤로 눕는 그런 포지션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조임, 허벅지 받침 이런 부분에서 모두 몸을 잘 잡아줘서, 그리고 쓰인 가죽도 지금 고급 가죽이 쓰였는데 이게 지금 나파 가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티치가 퀼팅 패턴 스티치가 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뭐 몸이 쓸리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데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이 퀼팅이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손으로 내가 직접 꿰맸다, 한 땀 한 땀 꿰맸다, 그런 정성을 드러내는 요소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일부러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껐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켜니까 청각적인 정보만큼은 스포츠카예요. 오르르릉 하는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해보면 잠깐만 밟아볼게요. 이 정도로 소리가 유입이 되는지라 거의 뭐 스포츠카 같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간 전환도 신속합니다. 이 입체 계기판이 들어가서 오히려 좀 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냥 바로바로 바뀌고 있죠. 네. 맞물린 8단 변속기도 그리고 괜찮아요. 이 3.3 터보 엔진과 어깃장 나는 구석 없고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특히나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주행할 경우에도 내 의도에 맞게, 의지에 맞춰서 잘 뭐 다운시프팅을 하든 업시프팅을 하든 맞춰줍니다. 차는 그리고 정차했을 때는 조용한데 달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깥에 그런 바깥 소음 중에서도 노면 소음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얘는 지금 PS4S 타이어가 들어갔거든요. 얼티밋 패키지 3를 선택을 하게 되면 PS4S 타이어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세팅만 보더라도 얼마나 좀 극단적으로 주행을 위한 세팅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주에 M340i 시승을 지금 잡아놔서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3.3 비교했던 것처럼 얘도 얘랑 걔랑 아주 정확히 맞수가 되겠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아주 비교해서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느낌으로는 뭐 3.3T 이 G70이 어쩌면 더 낫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터널에 들어와서 좀 더 잘 보이는데 어떤 앰비언트 라이트는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심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올해 이제 뭐 한 9월 그쯤 페이스리프트가 될 건데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뭐 전방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또 패널에 또 트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기판에 녹색 핸들이 떴고 또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그 차선 보조 기능 활성화됐다고 떴죠. 여기서 이제 모드를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하고서 세트하면 지금 된 겁니다. 지금 89km로 세팅이 된 거고, 잠깐 보자면 지금 90km, 100km로 해서 볼게요. 앞에 차간 유지 그리고 차선 유지 모두 조향하면서 갑니다. 지금 시간은 얘가 이제 그래도 2020년형이라서 이전과 다르게 얘도 좀 빠르네요. 한 20초, 15초 정도 대략 되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그 기능도 빠짐없이 들어갔다 라는 거. 이 기능은 지금 그리고 전 트림에서 전 엔진 라인업에서 모두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는 확실히 달리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시야적인 부분도 앞에 이런 엔진 후드에 파워돔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좀 라인이 쓴 것도 그렇고, 차 사이즈를 운전자가 가늠하기도 되게 좋고요. 일단 그리고 거의 뭐 앞바퀴와 뒷바퀴가 무슨 딱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즉각적인 주행 핸들링이 가능해서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되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해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얼만큼 달리고 있는지의 피드백을 정확히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운전자는 정확히 얼마나 더 달릴 수 있고 이 차가 마지노선에 어디까지 있을까라는 걸 쉽게 파악하겠네요. 그렇게 좀 운전자와 교감을 충분히 한다는 데에서 참 재밌어요. 재밌고 계속 타고 싶게끔 만드는 차입니다. 잘 팔릴만 하네요.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소재도 보면 여기만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도 포인트 되는 것들, 저는 이게 하이그로시 소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매트한 소재들을 보다가 가끔 이렇게 눈이 툭툭 걸리는 기능이 여기 만져야 여기가 어떤 기능적인 버튼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전부 완전히 막 하이그로시로 떡칠하고 막 이러는 차들은 그냥 투머치 화려하고 도대체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게끔 만들어서, 어제 그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비상등을 이 하이그로시 패널 여기다가 심어 넣어가지고서는 상대적으로 티가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기가 좀 애먹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아무튼 요점은 지금 이 G70에서 쓰인 하이그로시가 아주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G70은 참 드라이버스 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3에 거의 뭐 모르겠어요. 완전 진짜 한계치까지 프로 드라이버들이 타면은 아이 그래도 3이지 라는 말이 나올지 선뜻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달릴 적에는 이 정도면 3 시리즈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대부분 지금 받고 있네요. 대부분 받게 되네요. 이런 살짝 트는 거 틀기만 해도 차가 그냥 몇 센티미터씩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거든요. 이게 운전자가 참 조종의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운전의 즐거움, 조종의 즐거움,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연비는 지금 7.95 나오네요. 지금 주행간에는 7.0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3.3 터보 엔진에다가 이 정도 연비면 전 준수한 것 같아요. 그 연비에서 좀 더 좋은 연비가 잘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운전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꽤 만족스럽다, 연비를 잊을 만큼 즐거움이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네, 차가 이제 많이 막히는 또 구간이어 가지고 G70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 차가 이제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프레스티지, 여기에다가 이제 얼티메이트 에디션 3를 집어넣어서 뭐 풀 패키지예요. 풀 옵션이에요. 카탈로그에 있는 거 전부 다 집어넣은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탈로그 어떤 옵션 추천한다, 시승해보니 이런 옵션은 빼도 되겠더라라는 콘텐츠를 지금 준비 중인데, 이 G70에서는 지금 얼티메이트 패키지까지 가면 이런 카본 캡, 이런 무슨 스포츠 룩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카본들 굳이 필요할까? 이게 뭐 경량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얼티메이트 에디션에서 브레이크는 근데 좀 탐나네요. 브레이크랑 PS4S 타이어 때문에 만약에 2차 G70 3.3T 스포츠를 가지고선 아주 좀 데일리로 쓰면서 그런 운전 재미도 꽤 좀 챙기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얼티메이트 에디션 선택하기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전 얼티메이트 에디션까지는 안 가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G70은 이미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고 평가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그 평가에서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견이 하나 있다면 2열 공간? 전 2열 공간이 그렇게 받게 협소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물론 경쟁차 대비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시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트가 너무 좋았어요. 몸을 전체를 다 잘 감싸 안아서 그게 좋았고, 또 트렁크는 근데 좀 작습니다. 이 턱을 어떻게 이렇게 넘지? 이게 그러니까 단단하다에 머물지 딱딱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승차감이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로 해서 넘어볼까? 스포츠로 하면 딱딱하군요. 근데 얘가 딱딱합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컴포트로 두고 달리면 그냥 데일리 세단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하이테크 같은 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선 바뀔 테니까, 지금 이게 얘도 투싼 2020이나 또 투싼 2020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게 좋냐 아니냐를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3.3 엔진 원한다고 하면은 전 지금 추천이에요. 여기에 그 이제 신규 채용될 9월 달에 나올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 때문에 고민이네. 디자인을 차치한다 그러면 전 지금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그 새로 나올 두 줄 디자인이 얘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내년에 사든 올해 9월에 사든 지금 사든 이 G70이 딱 그 퍼포먼스? 드라이버스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하겠죠. 이상으로 2020년형 제네시스 G70 3.3T 스포츠 H-트랙 프레스티지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탱글탱글한 게 정말 좋네. 이 스티어링 휠을 어떻게 이렇게만